계속하죠. 자, 292페이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하고 지자체에 줬습니다. 다른 데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자체에만 줬는데 국가한테 준 걸 국세라고 그러고 지자체한테 준 걸 지방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국가 지자체한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줬다고 막 거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해놓고 법률에 따라 거둬라 이렇게 돼 있죠.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정된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여러 가지 세법 중에. 근데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법인은 빠지겠죠. 왜? 법인은 무슨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어요? 법인세. 근데 우리 사회에서 세법이 볼 때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그룹은 세 그룹이에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연인, 즉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인격이 인정되는 개인들이죠.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분, 저를 포함해서. 그럼 개인이 돈을 벌면 당연히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내야죠? 자, 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법률 행위인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데. 걔네들은 돈 벌면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걔는 빠져.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 개인이 아니야.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제3의 모든 그룹. 이걸 단체라 그래요. 이걸 단체라 그럽니다. 단체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동창회를 예를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종친회를 뭐 예를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게 개인과 단체입니다. 당연히 법인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단체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소득세법은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앞시간에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거주자, 그 다음에 이 비자는 안일 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실익, 이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대한민국이 아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거주자에 해당이 돼,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그러면 아까 얘기한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상대로 빵 팔아서 번 소득은 국외 원천 소득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건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는 거 있다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세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너는 납세 의무를 져라. 이걸. 그러면 얘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국내 국외 없죠. 그래서 거주자를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근데 얘는 제한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번 거에 대한 것만 납세 의무를 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한 납세 의무자다 또 이렇게도 불러요. 법인세로 얘기하면 내국 법인, 외국 법인과 좀 유사한 거죠. 근데 소득세는 용어를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국적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거주자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비거주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세법은 어떤 방식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분류하냐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영주권이 있든 영주권이 없든 이 사람이 생활하고 주요 경제활동하는 무대가 한국이라면 그러면 거주자고, 그게 한국이 아니라면 외국이라는 얘기죠. 그럼 비거주자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국적, 영주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설로 얘기하면 주소지설이라 그래요.